또 한 명의 지금 경선에 불복하고 있는 공천의 이 작업에 불복하고 있는 의원이 있죠. 네, 노웅래 의원인데 자 얼마 전 발언 이렇게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넘어서 이걸 선거를 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좀 미안한데 여기 저 마이크 좀 빼주실래요? 네. 예,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님이 면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장례 정리를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좀 이따 모시겠습니다. 예, 사실 저 자리에 물론 나중에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이 만났습니다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원내 사령탑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홍 원내대표는 공천 작업이 요즘 최근에 당이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홍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은 회개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사실을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 지금 최선 부님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좀 감싸 안고 사과하고 뭐 이런 이런 생각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좀 단호해 보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안 바뀐다.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다. 바뀔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선의 그 승리 4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통합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의 깃발을 들고 그다음에 당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중도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총선 승리 4대 원칙인데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는 거 아닙니까? 통합 공천이 안 되고 혁신 깃발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 지도부에서 약간 배제되거나 약간 격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론조사 업체 얘기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돌렸냐고 실제로 얘기했더니 조정희 사무총장이 딱 잡아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총에서는 우리가 당이 돌린 거 맞다 시인했잖아요. 이러면 뭐가 됩니까? 마치 무슨 홍익표 원내대표가 무슨 바지저고리입니까? 아니면 의사결정에 들러리 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그 해당 여론조사가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웅래는 반발하잖아요. 무슨 왕이냐? 해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들여다볼 생각이라도 해야지 무슨 일거에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당의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 문제 제기가 저는 정말 이 당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혁신 수용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불출마 이런 것들이 없이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험지로 이동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다면은 저는 이 투톱의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예.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더니 여러 가지 제명인의 마을 게시글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 홍익표 낙선시켜야겠다. 이번 일로 실망했다. 정말 이상하다. 임종석 대학교 후배인 것 알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홍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작업 중에 가장 먼저 문제됐던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문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러 사람, 추미애, 그다음에 전현희,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의 목소리. 공천이 아마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특히 제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남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거의 욕을 하더만. 다른 당 비난하는 게 업인 것 같은데 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남의 당 공천 말갈부를 하더라도 완곡하게 좀 안타깝다든지 뭐 그쵸. 이런 정도 얘기하지 저렇게 입만 아주 보기 흉하죠.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당시 감사원으로 또 불법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전현희 전 의원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추미애 전 장관 동작을이냐, 이현주 전 의원 용산이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강동갑이냐, 자, 이 세 명의 여성 법조 인사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놓고 또 친문 또 지형에서는 왜 누구 친문은 되고 어떤 친문은 또 안 되느냐, 또 친문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세웠던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느냐, 복당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끝까지 아마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중구 성동 갑 지역구를 사수할 것 같습니다. 오늘 SNS도 사진을 또 여러 장 올렸던데 딴 데 못 간다. 당에서는 송파 갑을 얘기했는데 저렇게 화면에서는 계속 뛰어서 성동 속으로 저런 영상과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현재로서는 송파 갑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기 혹시 이게 번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캠프에 물어봐도 이 성동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철회도 가능하지 않고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그럼 합니다. 당에서는 혹시라도 재심이나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송파갑의 요청을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한번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하다가 지금 서초울로 옮겨갔기 때문에 뭐 자동 분류가 된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이게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임종석 전 실장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군 중에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앉혀야 되는 숙제가 민주당에 있는 건데, 저희 경쟁 상대가 윤희숙 의원입니다. 예.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나 컨텐츠가 있는 의원이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을 내봤을 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당히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쟁력 있는 후보 중에 하나는 임종석 전 실장인 건 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여러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상 공천의 내관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당에서도 이 부분을 더 이상 끌 필요도 없고, 뭐 이르면 월요일, 내일 당장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가르마가 타진다고 하니까 저는 가급적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공천 작업을 넣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발언해서 또 웃음을 보이는 일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송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웃음의 의미를 놓고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말 최악의 장면이 맞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당대표의 역할이 뭡니까? 당대표는 저렇게 하위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공천에 불이익을 받거나 경선에서 큰 페널티를 받게 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이고 다독이는 게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데 오히려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0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정당의 대표가 해야 될 역할로서는 최악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 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저 하위자 명단은 엄격하게 보안에 붙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당대표는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공관위원장은 나만 받아봤다고 하고 이미 당의 핵심 포스트가 지금 말이 달라요. 그다음 세 번째로요. 저 0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민주당의 다면평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0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건 집단적으로 의사를 맞춰야지만 0점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같은 것이죠. 민주당의 저 의원 평가는 1000점 만점 중에 165점이 다면평가입니다. 거기서 0점을 받았으면 얼마나 페널티가 크겠습니까? 어떤 그 방식과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대표의 이 처신이 또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다는 민주당 공천 소식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다음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